함수에 관해서 할 겁니다. 자, 이게 뭐였죠? 제가 선택한 이 부분이 뭐예요? 와, 첫 시간에 했었을 텐데. 얘는 뭐였어요? 메인 함수였죠? 메인 함수라고 해요, 얘는. 좀 뭐 이상 있나? 이상 없는데? 아, 여기 남아있구나. 오케이. 이상 없고. 자, 얘는 메인 함수예요. 우리는 함수를 모르지만 함수를 계속 쓰고 있었어요. 제가 이 메인 함수 안쪽에다가 printf 뭐 내가 뭐 하이를 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은 하이가 나오잖아요. 얘는 기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메인 함수가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을 말해요. 실행 기준은 이 녀석이에요. 얘는 이제 메인 함수라고 하는데 얘가 메인 함수는 사실 메인 함수인 이유는 이 이름이 메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얘는 함수 이름이라는 거죠. 일단은 요걸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자 제가 IT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IT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업무는 뭐냐면 특정 구단을 출력하는 일이래요. 제 업무는 이거예요. 이거를 뭐 한 월 막 한 400 받는다고 해볼게요. 네. 제가 이 월급 받고서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특정 구구단만 출력하면 돼요. 제 업무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자, 특정 구구단을 출력을 하려면 int 단 1 int i는 1 i는 뭐 9까지 곱할 거니까 이렇게 좀 설계를 해놓으면 되겠네요. 그럼 printf 해가지고 %t %t는 %t 이렇게 할 거고요. 얘는 단이랑 i랑 단 곱하기 i가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그랬을 때는 얘는 1단을 출력하게 되겠죠. 왜냐면 단이 1이니까요. 그죠? 제 업무는 이걸로 끝났어요. 이 일을 누군가가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야 너 이래 하면은 그냥 요거 하나 해주면 돼요. 네. 1단을 출력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해볼게요. 제가 이 회사에서. 그러면 자,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1단 또 출력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이것만 반복하면 되지 않나요? 여기 int는 붙이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하루에 뭐 요청이 3번 들어왔대요. 그럼 여기서 제 업무는 끝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루에 100번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거를 100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돌아가서 좀 더 자세히 써주려면은 얘는 이제 printf 해서 요거까지 한번 써주죠. %t 단 이렇게까지 단이라고 해주면 알아서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가져왔을 때 이거 줄 정렬만 잘 시켜주고 실행하면은
몇 단인지까지 나올 거니까요. 네. 이 행위를 100번 하면 돼요. 사실 그러면 너무 쉬워요. 자, 이번에 5단 출력해줘 하면 저는 뭐만 바꾸면 돼요? 얘만 바꾸면 돼요. 그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방법도 있겠죠. 만들고 나서 이런 식으로 단이라는 애는 존재하는 거고. 자, 누가 5단을 3번 출력해줘 하면은 저는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죠? 이중 반복을 굳이 안 써도 이렇게만 하면 끝나잖아요. 자, 제가 어떤 업무를 맡았는데 이런 코드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얼만큼 반복할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요청이 몇 번 들어올지 몰라요. 즉 이중 반복은 안 먹혀요. 왜냐면 그것도 반복문이니까 끝나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죠? 몇 번 들어올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이 들어올 때마다 그냥 저는 이걸 타이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얘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좀 더 편하게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선택을 할 겁니다. 얘만 제 업무 노트에다가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그냥 5단 출력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잘 붙여놓고 저장을 해놨습니다. 어디 있는가. 그러면은 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그냥 요거 업무 노트에서 베껴가지고 이렇게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 반복이 안 먹히니까 그냥 횟수를 세면서 해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그죠? 이렇게 잘 넣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귀찮아요, 지금. 이게 뭐 언제 요청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몇 번을 요청을 받을지도 모르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이제 초창기에는 뭐 복붙도 안 하고 그냥 싹 다 타이핑을 쳤다면 그게 너무 귀찮아서 복붙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요거 이제 또 끄면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제 업무 노트에다가 이렇게 잘 저장을 해놔서 이 녀석을 활용해서 복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귀찮아요. 이거 코드도 너무 길어지고, 그죠? 이 5단만 출력하는데 지금 벌써 1, 2, 3, 4, 5, 5줄이 쓰이는데 너무 귀찮아요, 이렇게 하기가.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include stdio.header int main 초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return 0까지가 기본 모양이죠. 그죠? 요 작업을 내가 했던 요 작업을 따로 보관을 할 거예요. 내 업무 노트가 아닌 함수로서. 잘 보세요. 함수 만드는 기본 꼴입니다. void print 5단이라고 할 거고요. 소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리고 저는 이 안에다가 제가 아까 복붙 해놨던 그 업무 내용을 이렇게 쓸 거예요. 맞네요. 얘는 함수입니다. 함수인데 제가 했던 작업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맞죠?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작업에다가 이름을 따로 하나 붙여 놓은 거예요. 이제 5단 출력하는 작업의 이름은 print 5단이야 라고 붙여 놓은 거예요. 그냥. 보세요. 얘는 지금 별도의 공간에다가 따로 만든 거예요. 별도란 이 메인 함수랑 별개라는 거예요. 자, 이 print 5단이라는 함수는 여기 이 중괄호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잘 보세요. 저는 업무를 하자면 뭐 이렇게 계속 복붙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요 이름으로 대신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요. 필요할 때마다 요 이름으로써 한번 불러주면 요 메인 함수 안쪽에서요. 요 메인 함수가 기준이니까 만약에 이런 내용이 이런 업무가 필요하다면 그냥 이름으로 한 번씩만 불러줄 거예요. 이게 정말로 되는지 한번 해보죠. 그러면 지금 단이라는 변수가 그러네요. 이거는 하나 써줬어야 되네. 그죠? 인트 때문이에요. 아까 그냥 단을 복붙했더니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죠? 상관이 없어요. 5단 한 번 출력. 왜? 이름을 한 번 불렀으니까. 굳이 아까처럼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메인 함수가 더 이상 뚱뚱하게 납두는 거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격리된 공간에 이런 작업들을 이 이름으로써 하나 별도로 선언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안쪽에서 만약에 이런 업무가 필요하다면 저는 그냥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은 이렇게 찾아가요. 맞는 이름을 찾아가서 이 안쪽에 있는 이 녀석들을 한번 쭉 실행을 해줍니다. 그 결과는 보이시는 대로예요. 자, 이제 모양으로 잘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얘는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에요. 함수명이 있고 소괄호하고 그냥 세미콜론만 닫아주면은 얘는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고요. 보이드 함수명 소괄호 중괄호 열고 닫고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 선언하는 모양입니다. 모양으로 좀 구별을 해주세요. 자, 프로그램은 여전해요. 얘를 기준으로 움직일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요런 게 나왔어요. 함수를 실행하는데 여기서는 호출하다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함수 호출. 진짜로 부르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메인 함수 기준 이 안쪽을 실행을 하다 보니까 요런 함수를 호출하겠대요. 그럼 얘는 이름으로써 이렇게 찾아갑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다 보니까 그냥 만난 거잖아요, 얘는. 근데 요런 함수가 없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없다 뭐라 하는 거예요, 그냥. 메인에 undefined reference to print 5단 내가 보고 찾아서 할 만한 게 없다. 정의되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죠? 보고 쓸 만한 게 없는 거죠, 얘는 지금. 이렇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얘는 언젠가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호출을 통해서 이 안쪽 부분을 실행을 해줄 거고요. 그러면은 이 세미콜론은 함수의 끝을 의미합니다. 이 구문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이쪽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랫줄부터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도중에 이 녀석을 만났다 뿐이지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못 찾겠다라고 했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하면서 이런 게 나왔네? 이게 있었나? 를 한번 뒤져봐요. 그래서 실행되는 동시에 컴퓨터는 얘를 한번 싹 스캔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간단해요. 두 번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두 번 찾아가는 거니까. 두 번 호출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두 번 실행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얘는 그래서 이름만 잘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름만 이렇게 맞는 이름이어야 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프린트 5단을 갖고 있는데 내가 프린트 4단을 이렇게 실행을 하겠다. 없는 거잖아요. 뭐라 하겠어요, 그럼? 없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프린트 4단은 정의되지 않았다.
요게 만약에 4라면 이게 막 아무리 5단을 출력하는 함수라고 해도 잘 나옵니다. 왜냐면 잘 찾아간 거니까. 이런 이름이 있는 거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아, 요거는 그래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 뭐 남아있으니까 일단은 아까 상태로 한번 돌려놔 볼까요? 좀 뭔가 많았던 요 시절로. 뭐 많은 건가? 좀 더 많았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냥 요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딱히 문제되는 건 없고요.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할 수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자, 누가 와가지고 상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아, 여태 했던 거 다 6단 출력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좀 커졌죠. 여태 했던 거 전부 다 싹 다 6단으로 바꾸래요. 지금 몇 개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손대야 되는 부분이 여기 손대야 되는 거고 여기 손대야 되는 거고, 그죠? 다 6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이 상황이랑 다시 얘를 가져와서 이 상황이랑 비교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여러 번 업무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고 얘를 좀 많이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숫자만큼 얘는 실행이 된 거겠죠. 이 전이랑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똑같아요. 상사가 와가지고 야, 이거 지금까지 했던 거 다 7단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손댈 부분은 이게 다예요. 그리고 다시 실행만 하면은 얘는 알아서 7단이 나올 거니까요.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그죠? 얘를 써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거는 만약에 얘가 뭐 이 내가 업무를 하면서 한 번만 딱 등장을 한다, 그러면 사실 뭐 이렇게 함수 처리를 하던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쭉 써주던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한 번만 나오고 말 코드라면. 근데 내가 만드는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 내부에 똑같은 역할을 하는 코드가 이렇게 뭐 군데군데 다 어딘가에 다 이렇게 박혀 있대요. 자주 쓰는 코드래요, 얘가. 그러면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얘를 별도의 이제 독립된 공간에 하나 이렇게 정의를 딱 해놓고 이 안쪽에다가 정의를 해놓고 얘만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가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나중에 수정이나 뭔가 이제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도 얘만 손대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상황은 좋아진 거죠. 맞죠? 잠시만요. 이거 왜 꺼졌지? 그렇죠? 훨씬 더 간편하게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에서 지금 당장 기억해야 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함수를 만드는 거랑 함수를 호출하는 거. 호출은 다른 말로 이제 실행. 제가 만약에 이렇게 썼대요. 이거 맞춰보세요. 제가 실행하면 여기 뭐라고 나올까요? 안 나오는 게 정상인 거죠. 아무리 이렇게 있다고 해도 메인 함수 안쪽에서 한 번도 불려진 적이 없잖아요. 그죠? 함수는 만들기만 해서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얘는 만들고 끝이 아니라 만들었으면 사용을 해야 돼요. 한 번쯤은 이름을 불러줘야 이 녀석은 반응을 할 거라는 거죠. 실행이 안 된 게 아니라 실행했지만 이 메인 함수 안쪽에서 얘를 한 번도 안 불렀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뿐이고요. 실행이 안 된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초반에 void 함수명 소괄호 중괄호 안쪽에다가는 내가 이제 자주 쓸만한 기능들, 그리고
얘는 이제 프린트 오간 요게 이제 실행하는 모양이라는 거. 그래서 이 안쪽에는 어떠한 로직이 차지하게 될 거고요. 요 만들어 놓은 로직은 절대로 그냥 실행되는 게 아니라 얘가 메인 함수 앞쪽에서 한번 이름으로 한번 불려져야 실행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초반에 많이 실수하는 게 그냥 만들고 이거 왜 안 되지 하고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자, 이 녀석을 반복문에 한번 가둬볼까요? 반복문을 그래도 배웠으니 int i는 1부터 i가 100까지 i 풀풀.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얘를 100번 실행하겠다는 거네요. 어렵지 않아요. 100번 실행 끝입니다. 이 안에다가 주저리 쓸 필요도 없어요. 이제 하나만 정리된 공간에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만 실행이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 번 실행이 되고 끝났어요. 보세요. 돼요? 안 돼요? 이거 돼요? 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왜 안 된대요 갑자기? 방금 전까지 잘 되던 애가 이 녀석의 위치만 메인 함수 기준으로 했을 때 위아래가 됐는데 얘는 되고요. 그죠? 얘는 안 된대요. 이유는 진짜 간단해요. 위에서 아래로 쭉 와봤는데 이런 거 없던데?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만들려면은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을 했을 때 이거 있던데 잖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를 복사를 먼저 좀 해놓고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자, 이 중괄호에서 중괄호까지를 함수의 body라고 해요. 함수의 body. 즉 얘는 구현부가 될 거예요. 중괄호. 이 중괄호 앞쪽까지의 이 부분을 얘는 이제 선언부라고 합니다. 얘는 선언부, 요 함수 body, 그러니까 중괄호 안쪽은 구현부. 얘를 body를 그냥 없앴어요. 끝냈대요. 진짜는 저 뒤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싶어요. 얘는 됩니다. 이게 왜 되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얘는 뭐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부만 남긴 거잖아요. 결론은 선언부만 이렇게 남기고서 구현부랑 선언부랑 같이 있는 거를 진짜를 뒤에다가 이렇게 숨겨 놓으면은 얘는 이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알아요. 요 실행기가 이런 게 있구나 나중에 찾아보면 되겠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이런 게 등장을 했으니까 이거 저번에 있다고 했는데 찾아봐야겠다 해서 다 뒤져보니까 이제 있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이제 링킹이라고 할 겁니다. 요거는 뭐 근데 크게 링크 ing 링킹이라고 할 건데 요거는 좀 나중에 하셔도 돼요. 지금은 우리는 통일을 할 거예요.
함수를 하나 만들었으면 얘는 무조건 위에다 쓸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무조건 함수는 메인 함수 위쪽에다가 다 선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자, 함수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만약에 7이다 그럼 여기 7로 바꿔놓고 이건 뭐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얘를 찾아갈 거고, 이렇게 하면은 얘를 찾아갈 거고, 이렇게요. 5단 7단 함수는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면 되는 거고 개수 제한은 없는데, 자 이렇게 하면요, 그냥 이렇게 두 번, 세 번 나오는 거예요. 5단 두 번, 7단 세 번.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얘가 실행됐으면 좋겠는데, 얘가 몇 번 실행됐으면 좋겠는데 를 할 수 있으면 이것도 이제 가능하겠죠. 몇 개를 만들던 그냥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때에다가 원하는 횟수만큼 불러주기만 하면 얘는 알아서 실행을 해줄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하실 점은 이런 거.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요거랑 요거 빼고 다 씌우죠. 자,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자료가 주어졌대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 하는 함수가 돼요? 프린트 5단이래요. 5단 출력하는 거겠죠? 얘는요. 7단 출력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자, 이렇게 해놓으면요, 얘 뭐 하는 거 같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주의하실 점은 함수명 짓기, 변수명 짓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잘 되잖아요. 사실 개발자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함수명 짓기, 변수명 짓기예요. 왜냐면 변수랑 함수는 얘가 갖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다 내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칙도 몇 개 있는데 변수명, 변수 표기법, 제가 언더바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카멜, 뭐 파스칼, 스네이크, 헝가리안, 이런 게 이제 대표 표기법인데, 뭐 권장, 뭐 많이 사용,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무조건 사용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관례만 남아 있어요. 관례만 잔뜩 있고. 근데 이제 얘는 회사마다 좀 특성이 다를 거고요. 사용하는 사람마다 특성이 좀 다를 거예요. 네, 카멜은 여기 이렇게 대문자가 나올 때마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파스칼은 이렇게 모든 단어의 앞자가 대문자로 이렇게. 얘랑 모양이 다르죠. 스네이크는 언더바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요. 저는 보통 얘를 써요. 네. 아니면은 헝가리아는 여기 앞쪽에다가 뭐 얘가 인트인지 불린인지 뭐 이런 거 써주는 거. 뭐 여기 C 언어에서 불리는 없지만, 근데 얘는 잘 안 쓰고, 예전에 한번 그 정보 처리 기사 시험 문제 정답에 헝가리안이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 욕 많이 먹었었어요. 네, 이걸 대체 왜 알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함수명 짓기 좀 골치 아파요. 이거 짓다 보면은 얘를 잘 지어야 돼요. 가독성 좋게 이 의미랑 데이터 다 내포하도록. 그래서 예전에 무슨 설문조사 같은 거 했는데 개발자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했는데 함수명 짓기, 변수명 짓기가 1위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하면서 느낄 건데요, 함수는 보통 동사로 만들고요. 왜냐면 얘는 기능이니까, 어떤 업무니까요. 변수는 보통 명사가 될 겁니다. 왜냐면 데이터 하나짜리니까 얘는. 뭐 ag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플라이에다가 전에 10을 넣을 거예요. 인트 플라이에다가.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날다?
동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얘가 뭐 hate래요. hate. 높이가 10이래요. 이건 가능하죠. 명사니까. 네. 근데 반대로 이 녀석이 만약에 명사래요. 이렇게 나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뭐 하는 애인지 뭐 어떻게 알아요? 이 안에서 뭐 나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런 거면은 좀 더 이제 나이를 출력하는 함수구나 하겠는데 이렇게 딸랑 명사만 있으면 얘는 뭐 하는 애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이제부터는 함수명 짓기, 변수명 짓기에 신경을 써가면서 함수에 관해서 계속 이어서 할게요. 우선은 개념은 여기까지.